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온디바이스 AI 그 디바이스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온디바이스 AI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갤럭시 S24 때부터 막 프로모션이 됐던 거고. 네네. 근데 온디바이스 때문에 나 그 스마트폰 바꾸고 싶어, 사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잘 체감은 안 되고. 네. 잘 팔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의 AI 모델 자체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럼 AI 모델 자체가 좋아서 사람들이 좀 많이 쓸 것 같다라고 하면 하드웨어를 거기에 맞게 최적화 스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존에는 우리 뭐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지만 하드웨어 스펙이 바뀐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존 AP에다가 NPU 그 블록을 좀 더 키우거나 예. 아니면 기존의 범용 메모리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온디바이스 AI가 되려면 여기 커스터마이징 된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비전 프로 있잖아요. 그 애플의 XR 네. 거기에 들어가는 D램이 LLW라는 건데요. 네. Low Latency Wide I/O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일반 그냥 우리 LPDDR 대비해서 인풋 아웃풋 수가 8배 많아요. 오. 8배 많고 그리고 밴드위스가 2배 이상 넓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메모리들이. 근데 또 중요한 거는 그런 XR 디바이스 같은 게 또 엄청 잘 팔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얼리 어답터 몇 개만 사고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TSMC가 예. 코워스라는 거를 우리 B2C용으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개발한 업체가 뭔가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러면 파운드리 업체가 이제 이걸 준비한다라는 거는 거기 필요한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죠. 일단 시장은 있다. 네네. 그게 이제 뭐 샘플로 해봤다가 안 되면 그냥 다시 뭐 접을 건지 아니면 거기서 뭐 대박이 나서 뭐 엄청 커질 건지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게 TSMC가 하는 게 과연 삼성전자의 기회로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엔비디아, TSMC, 삼성전자 이어져야 되는 여기 길목이 계속해서 좀 그렇죠. 길막이었던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음모론도 막 이야기가 나오기는 한데 TSMC가 일부러 안 해준다 뭐. 지금 보면 그 아닌 것 같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보면. 그냥 TSMC가 바빠서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니요. 삼성이 못한 거죠. 아. 네. 뭐 의도적으로 지금 콜 안 내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밝혀진 것만 보면. 실력 네. 자체가 안 되는. 네, 안 되는 거였죠. 좀 네. 공부 좀 해갖고 와, 네네. 막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오죽하면 젠슨 왕이 억지로 다 써보려다가 설계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답답해서. 네,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젠슨 왕은 계속해서 립 서비스는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써보려고 했는 거죠. 경쟁 그 사이. 붙여서 가격 낮춰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하이닉스는 젠슨 왕이 요구한 것보다 더 기술 개발 속도를 더 높였고. 그렇죠. 삼성은 못 따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 거기다가 젠슨하고, 예. 칩 자체가 지금 뭔가 이제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블랙웰이라는 칩 자체가. 그러면 지금은 뭔가 공급망을 넓혀가지고 이거를 뭐 그럴 지금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우리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 지금 단가 깎아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 와. 그렇죠. 지금 블랙웰이 처한 상황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블랙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기사 보면 발열 네. 아니면 뭐 서버렉의 문제 그래서 네. 서버렉의 뭐 설계도 변경해야 된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이게 파악이 됐나요? 일단 이제 반도체 성능이 너무 높은 거고요. 굉장히 높은 거고. 완전 고성능. 네, 완전 고성능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변이 못 버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도 너무 많이 나고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데 달리기 선수 같은 경우 네네. 우사인 볼트 같은 선수가 그렇죠. 24시간 달리고 있는 거니 그렇죠. 발열이 안 날 수가 있나 이런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뭐 한 3가지 정도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젠슨 왕 입장에서는 일단은 삼성처럼 설계하고 공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네. 블랙웰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블랙웰의 올해 판매는 거의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건 쉽지 않잖아요. 오호. 그렇죠. 예. 삼성이 1A부터 그거를 갈아엎는 용기가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젠슨 왕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열을 잘 줄일 수 있을까? 프로세스 자체에서 나오는 열을 뭔가 이걸 줄이기 쉽지 않죠. 뭐 삼성의 GOS처럼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출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메모리 쪽에서 전력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죠. 메모리 쪽에서 열이 덜 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MR머프가 30%더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TC NCF 대비해서 MR머프가 난 거니까 이제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모리 전력 효율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HBM4를 6개월 먼저 달라, 루빈을 빨리 출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블랙웰에 좀 문제가 있으니 이거 네네. 건너뛰고 루빈으로 빨리 가자. 네, 그런 HBM4가 필요하다. 네네. 근데 그걸 이제 하이닉스는 그럼 우리 하반기에 만들어줄게. 네. 열심히 하고 있어. 기다려봐. 네가 얘기한 것보다 우리 빨리 하고 있다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이랑 최태원 회장이 이제 둘이 미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HBM4를 빨리 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서 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제가 유리기판도 팔고 왔어요. 그러게. 네. 그럼 유리기판은 여기서 왜 나오냐?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판 자체에서 열을 잘 배출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기존의 플라스틱 오가닉 기판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으니 원래 엔비디아는 그 유리기판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중립적이었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스탠스였는데 뭔가 이제 최태원 회장의 뭔가 말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도 이제 왜냐하면 유리기판을 쓰면 열이 빨리 방출되니까 좋은 거고요. 좀 신기합니다. 그 유리기판 보니까 정말 얇던데. 네. 낭창낭창하고 툭하면 이제 깨질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를 이제 기판을 소재를 바꾼다는 거 하나가 그럼 네. 발열 이 성능이 엄청난 차이가 엄청 있는데. 차이 납니다. 플라스틱이 배출하는 열 대비해서 그 유리에서 배출하는 열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그게 인터포저 위에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아니요. 그 인터포저를 이제 유리로 대체를 할 수도 있고. 인터포저 자체를. 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녹색 그 기판 있잖아요. 예, 플립칩 BGA. 그걸 유리로 바꾸는 겁니다. 그 PCB? 네. PCB 자체. 그 자체를. 네. 그 PCB는 살짝 조금 두툼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그림상으로는 두툼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림으로만 얇습니다. 봐가지고. 네. 굉장히 얇은 거고. 그리고 그 유리를 적층을 해서 해야 되죠. 적층을 해서. 유리도 적층을. 네, 적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층과 층 사이에 전자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유리 사이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TGV라는 거죠. 스루 글라스 비아. 그 스루 실리콘 비아가 아니라 네. 스루 글라스 비아. 맞습니다. 스루 실리콘 비아는 이제 HBM에서 뚫는 그렇죠. 거고요. 이제 그 기판 유리는 스루 글라스 비아를 통해서 이제 연결하는 거고요. 뚫어서 그 뚫는 방식은 비슷한 거예요?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실리콘 고거를 통을 뚫을 때는 뭐 화학적 네, 낀 방식으로 뚫는다고 하는데. 식각으로 뚫고요. 예. 뭐 그 드라이 식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TGV 같은 경우 레이저 가지고 일단 조사를 해서 그냥 얼음에다가 그냥 바늘 같은 구멍 하나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산에다 담궈서 불산이나 이제 알칼리에다가 수용액에다 담궈서 구멍을 확 넓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구멍에다가 구리를 채워서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 발열 성능이 네. 우수해진다. 그리고 이제 뭐 신호 로스도 훨씬 적어지죠. 유리라는 매질 자체가. 근데 이번에 CES에서 네. 최태원 회장이 그 방금 몇 장 팔고 왔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SKC 급등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또 넓은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일부분 쓰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원래는 이제 그 유리기판이라는 게 어떤 뭐 발열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쓰기로 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네. 2023년 9월에 이제 인텔이 처음으로 이제 이 유리기판을 공개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인텔이나 AMD 뭐 이런 회사들이 쓰기로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애플도 관심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근데 엔비디아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스탠스가 네거티브 했었어요. 왜냐면 지금 실리콘 인터포즈 기반으로 칩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굳이 뭐 새로운 기술 도입해서 이걸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아하. 근데 이제 변수가 생겼죠. 블랙엘에서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아하. 이제 이 바꿀 니즈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새로운 기술 컨셉이 등장하는데 실리콘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예. 네, 기술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와 반도체, 칩하고 칩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통신. 칩 성능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칩하고 칩 간, 그리고 서버와 서버 간의 이 통신 속도가 얘들 성능을 못 따라가니까 여기서 병목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속도가 안 나오지? 기존의 구리 기반으로 얘들이 전기가 신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못 따라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구리 기반의 전기 신호를 광자 기반의 광통신으로 바꾸면 된다. 그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컨셉이죠. 근데 실리콘 포토닉스가 되면요,
이 광자라는 게 또 이동하면서 이 사이에서 또 로스가 많이 생겨요. 네. 시그널에서. 근데 플라스틱 기판 대신에 이제 유리 기판을 쓰면 그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로스가 훨씬 적어집니다. 아, 광통신도 유리기판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잘 나가던 엔비디아가 굳이 유리기판까지 하다가 네. 블랙엘 발열 이슈에 부딪히니까 네. 그럼 유리기판이라도 이렇게 네.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막 엄청 설득을 했겠죠. 지금 블랙엘 계속 문제된 거. 그럼 루비는 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아, 훨씬 더 많은. 그건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뛰는 네, 앤데. 더 빨리 뛰고 얘는 또 면적도 겁나게 큰데. 어. 그리고 이제 면적이 커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지면 얘가 울어요. 워낙 예? 얇잖아요. 어서 울어. 그러니까 이게 종이처럼 예. 운다고. 그러니까 위로 볼록. 이렇게 볼록해지거나 아니면 아래로 볼록해진 오목해지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유리를 가지고 하면 이제 그 변형에서 좀. 평평하니까 얘가 정밀도를 더 높일 수 있죠. 근데 그 유리기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업체가 여기저기서 다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유리판만 얇게 만들면 되는 건지 어떤 뭐 화학적인 특성도 물성을 가져야 되는 건지 뭐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특정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 업체마다 사실 네. 기술이 조금씩 다 달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공정이라는 게 이제 유리에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멍을 뚫으면서 미세균열이 생겨서 불량이 대부분 나거든요. 아하. 그 TGV라는 공정. 아하. 그래서 이제 일단 유리 가공 자체가 어렵고요. 거기가 거의 뭐 50% 중요도라고 하면 이제 그걸 구멍을 뚫고 채워서 만들어서 요걸 또 여러 층을 붙여야 돼요. 예. 중간에 이제 ABF라고 하는 이제 절연층을 넣고 이걸 스태킹 해야 되는데 거기가 거의 뭐 나머지 50% 난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 자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다 TGV라는 구멍을 뚫는 거, 네. 나중에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그렇죠. 것까지도 맞습니다. 완벽하게 돼야 되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유리기판 업체가 그걸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또 후공제에 맡기는 거예요? 요게 보통은 그 유리 가공업이라는 게 예. 사실 대기업이 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염 산업입니다. 환경. 네. 이게 그 약품 많이 써야 돼요. 유리 산업이라는 게 사실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특히나 이제 강화 유리 쪽이잖아요. 네, 그 얇은 그냥 유리 가지고 하면 다 깨질 거 아니에요. 강화 유리라는 거는 사실 우리 시계 유리가 거의 강화 유리 산업의 거의 뭐 거의 모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시계 유리 강화 쪽을 하다가 이게 왜 중국 쪽을 다 넘어갔냐면 이게 화학약품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유리를 막 세정하고 이러면 가루가 많이 나오죠. 이거 다 처리해서 내보내. 예전엔 그냥 몰래 하천에다 버리고 하니까 되는 건데 선진국 되니까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환경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한다고 해도 물론 이제 중소기업도 환경 비용이 많이 나오지만 대기업이 받는 규제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이 받는 게 완전히 다르죠. 예. 그리고 유리라는 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수율이 좋게 안 나와요. 거의 2개 만들면 1개 버려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그런 로스들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SKC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TGV라는 공정을 외주를 줬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FNS 전자라는 회사한테 외주를 시켰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구리에다가 구멍 뚫고 유리에다 구멍 뚫고 구리 그 회로를 입혀가지고 이걸 이제 ABF 스태킹하는 걸 이제 SKC 앱솔릭스가 하는 거고요.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재화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세종 사업장에서 TGV부터 ABF 스태킹까지 다 직접 하다가 이게 TGV 쪽에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최근에는 외주를 주려고 지금 많이 전략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 구멍 뚫는 게 어려워서요? 일단 말씀드린 그 환경 비용과 수율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 종합적으로 따졌을 네. 때 그래서 뭐 최근에 캠트로닉스라는 회사한테 좀 이제 이렇게 외주를 주려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유리기판 자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외부 업체에 갖다 오는 개념으로. 네, 그렇게 뭐 볼 수 있죠. 근데 그 시장 자체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서서히 커질 거라고 보시는 거고. 서서히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계속해서 발열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의 그 적용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트렌드 주도하는 거는 결국 엔비디아하고 TSMC 같은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TSMC가 원래는 그 실리콘 포토닉스 쪽 기술을 뭐 2027년, 26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당장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뭐 물량이 많지는 않겠죠. CPO라는 기술인데 코 패키지드
옵틱스라는 기술인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속도를 내다 보니 이제 적용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시장이 더 빨리 급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게 또 의외로 교체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네. 앞으로 이제 루빈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하고 공개하느냐, 블랙열의 문제를 실제로 유리기판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를 또 보면은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 최근에 브로드컴도 그래서 유리기판 쓰기로 했죠. 브로드컴도. 에이식도 이제는 워낙 이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 유리기판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대세로 가는 거네요. 네. 그 에이식 반도체 이야기 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 주문형 반도체고. 네네. 이게 사실 뭐 에이식 반도체랑 어디 한두 개 영역은 아닌 거죠. 네네. 되게 넓은 거죠. 그렇죠.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좀 현실적인 그 경쟁 우위가 좀 있을까요? 에이식 반도체. 에이식 쪽이요? 입장에서. 예. 왜냐면 뭐 마벨 이야기, 브로드컴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에이식이라고 하는 거는 서버용 AI 가속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쪽은 경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할 수가 없고. 네. 기본적으로 사실 그쪽 시장은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음. 폐쇄적이라는 거는요. 일단 서버라는 시장 자체가 우리 서버라는 거는 결국 데이터 센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에요. 서버에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서버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정전이 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전이 나서 얘를 재가동하면요. 그전처럼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이거를 왜 그전처럼 안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데이터 센터가. 네. 그러니까 컴퓨터는 껐다 켜도 똑같은 성능인데 똑같은데, 네. 데이터 센터는 껐다 단- 켜면은 성능이 예전처럼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AI 클러스터라는 거는 네. 데이터 센터를 병렬로 연결해서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지금 잘 돌아가요. 예. 근데 여기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버그가 나와요. 자, 우리는 이제 만약에 뭐 통신 안 되거나 컴퓨터 안 되면 AS 아저씨 부르면 되잖아요. 껐다 켜면 되고. 네, 껐다 키면 되고. 음. 대충 와서 막 해결해 주죠. 예. 근데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쪽에 그런 쪽으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주변에 뭐 클라우드 관련 일을 합니다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네. 들어서 어디선가도 그 뭔가 사이트 이런 거 문제 생길 때 네. 저 데이터 센터 문제입니다. 그럼 다 그래? 거기 끝으로 그렇죠. 끝이죠. 끝이죠. 어. 누군가 와서 이걸 뭐 디버깅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정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막 수억 시간을 돌려봤냐 이거에 대해서 그 검증, 그러니까 신뢰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신뢰성이 다 높은. 네. 그러니까 그 신뢰성이 아주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브로드컴하고 마벨인 거예요. 이건 뭐 진입 문턱이 아니라 진입 장벽.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인데 뭐 국내에서 뭐 서버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를 특히나 뭐 데이터 센터 한번 해봤어? 그러면 이제 해봤는데 이런 회사가 별로 없죠. 아니요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야 저리 가. 그렇죠. 만약에 뭐 국내에서도 만약에 뭐 네이버 같은 회사가 데이터 센터 꾸린다 그러면 일단 해외 검증된 업체들 불러가지고 검증된 엔지니어 부르지 국내 업체하고 뭘 하기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에이식 반도체 관련해서 막 네. 그 기대가 된다라고 나오는 건 어떤 분야예요? 이제 뭐 그 국내에서 이런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뭐 미디어텍 같은 회사라도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를 쓴다 그러면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 중간에 중개해 줄 만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이제 DSP 업체들이나 이제 거기에 IP 같은 것들은 일부 설계 자산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도 있죠. 아하, 그 일부 설계 자산이라든지 그 중간에서 디자인 하우스들.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시장이 큰 규모에는 솔직히 진입하기가 좀 어렵고. 그 메인스트림은 사실 이제 그냥 미국 기업들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하. 네. 와, 오늘 이영수 대표님 오랜만에 만나고 저도 또 공부 엄청 많이 했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주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굉장히 밝은 빛이 비추고 있고, 네.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금음달린 네. 상황이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또 우리에게 기회로 만들면은 또 어떤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IT의 신 이영수 대표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